박혜락 교수입니다. 곧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 남침한 지 72주년이 됩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왜 발발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국제 정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발했고 우리와 상관없는 대리 전쟁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25 전쟁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등한시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1950년 6월 25일 04시에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 3년 이상 수많은 인명을 살상을 했고 국토가 초토화되었습니다. 한국군의 사망과 실종만 해도 15만 명이 넘고요. 80만 명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사망, 납치,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현재도 사실은 휴전 상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6.25 전쟁의 원인이라고 하는 분석은 국제정세가 그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반성 노력이 저는 미흡했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잘못해서 전쟁이 발발했다고 생각을 해야 교훈을 도출해서 반성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이번 6.25 전쟁 때는 정말 왜 6.25가 발발했을까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 원인을 분석하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국제적 요인을 듭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게 되었고, 특히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한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대한반도 정책상의 오류를 노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련과 중공이 한반도를 통해서 공산화를 확산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된다면서 이해관계를 일치해서 함께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소 부차적인 의미에서 국내적 요인을 들고 있습니다.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서 턱없이 미흡했고, 그리고 남한의 국내 정세도 불안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침략의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대부분 위와 같은 6.25 전쟁 원인론에 찬성할 겁니다만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자입니다. 따라서 후자가 핵심인데 그에 대한 반성과 경각심이 부족하고, 그래서 아직도 상당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들고 있는 6.25 전쟁의 원인이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이 1950년 1월에 한반도를 그들의 방어선에서 제외한다고 한 연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발언이 북한, 중국, 소련으로 하여금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고, 따라서 남침을 결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애치슨 장관의 발언이 북한, 중공, 소련이 그들의 남침을 결정하는 자리에 언급됐다는 사실도 확실하지 않고 이 자체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 의한 책임을 미국한테 떠넘기려는 그러한 의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냉정하게 살펴봤을 때 6.25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이 기습 공격했을까요? 그러한 국제적 요인은 간접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것은 한국이 제대로 대비하지 않음을 북한이 알고 북한이 승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국제정세 등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입니다. 아무리 국제정세가 북한한테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철통같이 방어하면 침략할 수 없는 겁니다. 한국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데 국제정세가 나쁘다고 침략을 계속 자제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치슨 라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북한, 중공, 소련의 토의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거론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원인으로 분석하는 것은 비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난 전쟁을 다른 나라의 잘못으로 돌리는 일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의 무대비가 6.25 전쟁을 초래한 겁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시의 남한처럼 대비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김일성이라면 승리를 확신하면서 공격을 결심하지 않았을까요? 6.25 전쟁 직전 남한의 군사력 비교입니다. 병력은 한국은 한 10만 정도가 되고요. 북한군 한 20만 정도 됩니다. 1대2죠. 전차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0,
북한은 242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야포의 경우에도 1대 6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항공기의 경우 한번 보십시오. 1대 10 정도입니다. 그리고 훈련의 경우에 우리는 대대급 훈련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사단의 기동훈련은 물론이고 보존포 협동훈련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전투 경험도 우리는 공비토벌이나 38선 분쟁의 경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의 경우에는 중공군 또는 소련군에서 전투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몇만이 되어서 각 부대에 골고루 배치되었습니다. 정말 참담한 상황은 위아치 엄청난 전투력 격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현재처럼 철책이 강력하게 쳐지지도 않았고 내왕도 가능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242대가 되는 전차가 북한에 있었는데도 그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우리 정보기관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의 대비 소홀히 전쟁을 발발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김일성이라면 이러한 정도의 군사력 비교해서 공격을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6.25 직전에 국내 정치를 보면 더욱 참담합니다. 정치의 경우에 온갖 정당이 난립하면서 집권당은 국정 능력을 상실했고 국민의 지지도 없었습니다. 화폐를 막 발행을 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전력 공급도 중단되고 그리고 국민들은 가난과 기아에 신임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에서는 남노당 및 부장공비 활동으로 국도의 혼란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군내에도 좌익 세력이 침투해서 군내 시위가 있고 하극상이 있고 상관을 구타기까지 했습니다. 여수, 순천, 대구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건재부대가 일개의 대들이 집단적으로 월북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원조를 줘봐야 소용이 없다 하는 원조 무역론도 대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군수 내부들은 호언장담했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일으킨다면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그리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채, 북한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 채, 북한이 탱크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 큰 소리 치고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은 군대 또는 국가에 대해서 철저히 전쟁 준비를 해온 북한이 공격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전황의 전개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개전 후 1개월 정도에 낙동강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국군이 제대로 싸운 전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정부 축선, 한강 축선에서 훈련도 되지 않는 예비대를 무조건 투입을 해서 전부 다 소진시키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군보다는 경찰이 다방면에서 국토 방위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비되지 않은 군대를 갖고 큰 소리를 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국제정세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할 겁니까? 이제 우리는 6.25 전쟁에 대해서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도출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도출해야 할 교훈은 간단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해라. 전쟁을 대비하지 않으면 평화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그걸 겪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군이 없었으면 분명히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미군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많은 나라를 구해줬는데요. 다만 지금까지도 미군이 아니면 우리 안보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6.25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욱 반성해야 될 부분은 정치권과 군대입니다. 정치권은 정쟁에 몰두하고 있었고요. 군대는 정치의 눈치만 본 채 큰 소리만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이라면 이러한 적을 경시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문제가 되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재래식 전쟁에는 어느 정도 대비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핵 대비는 전혀 신경을 쓰지도 않고 실제 대비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6.25 직전 상황과 이게 크게 다릅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북한의 김정은으로서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서 남한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아무런 핵 대비도 하지 않고 북한이 비핵화하기만을 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6.25 전쟁 직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현재의 남한 정부와 군이 6.25 직전 남한 정부와 군에 비해서 크게 다르다고 봅니까? 지금 정치인 중에서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2018년부터 노력한 북한의 비핵화가 아무런 성과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핵 대비를 강조하는 정부 수뇌부는 한 번도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는 여전히 정쟁에 몰입되어 있고 그리고 군대는 정치권의 눈치만 보면서 진급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과연 6.25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국방하면서 침략을 오히려 유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72년이 흘렀지만 저는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우리가 잘못해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반성을 하지 않고 국제정세의 탓을 돌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오지 않은 그 결과입니다. 또다시 제2의 한국전쟁을 초래하고 나서 우리의 후손들이 또다시 우리를 욕하면서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겠지요.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는 우리 한민족이 제대로 살아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정세 등의 전쟁 발발에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잘못해서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제2의 한국전쟁을 방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저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공유하고 논의하는 겁니다. 북핵 위협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군은 북핵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전략에 근거해서 북핵 대응을 위한 전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훈련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되겠죠.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핵무기가 없는 이러한 상황을 냉정하게 인정하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 이행 대세를 강화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슬프긴 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로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유사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잠재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은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당연히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연합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되겠죠.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현재 위협을 냉정하게 인식하신다면 이 시대의 지도자 선택 시 안보에 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도 중요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 즉 안보는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북핵 대응을 위한 철저한 태세를 과시할 경우에 북한은 핵무기로는 남한을 적화 통일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고 결국 비핵화를 통해서 공존하자 이러한 전략적 결심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대비 소홀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으니까 핵무기 한두 방이면 남한을 묻을 것 같은데 왜 핵무기를 포기하겠습니까? 아마 김정은이 포기하고 싶어 해도 그 밑에 있는 군 지휘관들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위협하면 남한이 우리한테 굴종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핵 위협으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아마 건의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평화를 말함으로써 전쟁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다른 사람과 한 번도 경쟁하거나 싸워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식이나 후손에 대한 사랑도 없는 거죠. 무책임한 국민들이지요. 감사합니다.